오늘도 하루가 참 길었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릎이 또 시큰거리고 혼자 아침밥을 먹고 그냥 TV 앞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남들보다 덜 성공했을까? 젊을 때 좀 더 잘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요. 주변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는 자식이 효자라고, 누구는 손주가 벌써 며칠하고, 누구는 건강도 좋고 여행도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자꾸만 나와 비교하게 되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자책이 가슴에 쌓이고 쌓이면 하루하루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큰 사건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없는 순간으로 봤죠. 그렇다면 그 고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원래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처음 들으면 좀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천천히 곱씹다 보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구조라서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차 한 잔 놓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쇼펜하우어가 인생에 대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욕구와 불만족의 반복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을 벌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 자식을 낳고 싶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걸 이뤄도 또 다른 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을 샀으면 이번엔 더 큰 집을 원하고요. 자식이 대학 갔으면 이번엔 좋은 직장 구하길 바라고요. 손주가 태어났으면 이번엔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걸 이루고 나면 금세 지루해진다. 이걸 시계추에 비유했어요.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 내면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왼쪽은 고통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원하는데 못 가진 상태죠. 배고프고 외롭고 아프고 불안한 상태예요. 오른쪽은 지루함이에요. 원하던 걸 다 가졌는데 이제는 할 게 없고 무료하고 권태로운 상태죠.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 같다. 완전히 편하고 행복한 상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돈 벌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죠.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돈 좀 모으고 애들 다 키우면 그땐 좀 쉴 수 있겠지. 그런데 막상 나이 들고 자식들 독립하고 이제 좀 쉴 수 있게 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무료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쇼펜하우어가 본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평탄한 인생은 애초에 존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우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원래 힘들다는 거? 그럼 포기하고 살라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힘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요즘 휴대폰 많이 쓰시죠? 새 휴대폰을 처음 켰을 때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면 밝기, 소리 크기, 이런 것들이 공장에서 정해놓은 대로 설정돼 있죠. 인생도 비슷해요. 인생에도 기본 설정이 있어요. 그 기본 설정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 걱정, 불편함이 포함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완전히 고통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은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TV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죠. 주변 친구 이야기 들으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죠. SNS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다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힘든가 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 봐. 그런데 말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남들도 다 힘들어요. 다만 겉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카메라 꺼지면 자기만의 고민이 있어요. 친구가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집에 가면 혼자 한숨 쉴 수도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을 누렸는지 보지 말고 어떤 불행을 견뎠는지를 봐야 한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얼마나 고통을 잘 이겨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인생이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못나서 힘든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구조라서 힘든 거구나.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왜 나만 이래? 라는 질문 대신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왔으니 나 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인생은 원래 어느 정도 힘든 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만은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이 나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들이 있죠. 건강, 가족, 돈, 외로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건강,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요. 계단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요. 병원 가면 혈압 높다. 당뇨 조심하라. 이런 소리 듣고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에요. 허리 펴는 데만 한참 걸리고 화장실 가는데도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이게 나이 드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참 우울해요. 공감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지? 예전만큼 건강해야 정상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자책을 해요. 젊을 때 운동 더 할 걸, 음식 조절할 걸, 건강 관리 좀 더 할 걸 하면서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걸 쇼펜하우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이 들면 아픈 게 기본값이에요. 60대,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그게 인간의 몸이 만들어진 구조예요. 세상에 60대인데 20대처럼 펄펄 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TV에 나오는 건강한 어르신들, 그분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아픈 건 여러분이 건강 관리를 못해서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이 나이에는 원래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기본값이야. 그런데 나는 큰 병 없이 여기까지 버텼네. 잘했네, 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나요? 물론 건강 관리는 계속해야죠.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완벽하게 건강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나를 채찍질할 필요는 없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 완벽한 가족은 없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죠. 밤새워 육아하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 좀 보답받을 때도 됐는데 현실은 좀 다르죠. 자식들은 바빠요. 전화 자주 안 해요. 명절에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요. 며느리, 사위와는 어색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눈치 보이고 손주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가 부담스럽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TV 보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애들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쁘대요. 제가 전화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할게. 이러고 끊어버려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집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완벽한 가족은 거의 없어요. TV에 나오는 건 그냥 TV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집은 손에 꼽아요. 대부분의 집이 비슷해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기 바빠요. 며느리, 사위도 자기 친정, 처가 있어요. 손주들은 학원 가느라 바빠요. 그래서 외롭고 섭섭하고 자꾸 우리 집만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도 인생의 기본값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다정하고 항상 마음이 통하고 항상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거리도 생기고 서먹해지기도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각자 자기를 조금씩 부정당하는 고통이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억지로 맞춰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당연해요. 모든 집이 다 비슷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돈, 노후, 재정 누구나 걱정한다. 나이 들면 돈이 참 걱정이죠. 연금은 많지 않고 병원비는 자꾸 나가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젊을 때 좀 더 모아놨어야 하는데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다 나갔죠.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준비했어야 하는데, 남들은 다 노후 준비 잘했다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연금 얼마 받는다. 적금 얼마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냥 듣기만 해요. 말하기 창피해서요. 우리 집은 빠듯하거든요. 병원비 나가면 그달은 허리띠 졸라매야 하고요. 그럴 때면 제가 못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돈 걱정 정말 힘들죠. 그런데요, 이것도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적 불안은 현대 노년층의 공통 고민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절반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연금 충분히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우리 세대는 젊을 때 경제가 어려웠고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고 노후 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못한 건 전적으로 여러분 잘못만은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도 있고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선택도 있어요.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이 나이대 사람들은 대부분 돈 걱정을 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큰 빚 없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야. 물론 아껴 쓰고 계획적으로 쓰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조금씩 버텨갈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외로움 혼자가 아니다. 나이 들면 참 외로워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함께 살아도 대화가 별로 없는 분들도 계세요.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어요. 건강 안 좋아서 못 만나고 멀리 이사 가고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형제들도 각자 바빠요. 예전처럼 자주 모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어요. 아침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반복이에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어요. 상 차리기도 귀찮고 먹으면서도 허전하고요. 밥 먹다 말고 그냥 울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하면서요. 친구나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자꾸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참아요. 그럼 더 외로워져요.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외로움 정말 힘든 감정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외로운 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도 외롭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까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고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친구도 줄어들어요. 그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외로움도 인생의 기본값 중 하나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외로운 건 내가 매력이 없거나 인간관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처럼 외롭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가끔 친구랑 통화하고 이렇게 영상 보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나를 탓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셨나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느 정도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채찍질해요.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어. 내가 젊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나는 왜 남들만큼 못할까? 이런 목소리 익숙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자책의 목소리예요. 그런데요, 오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 잘못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원래 그런 구조인 부분도 많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행복을 누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불행을 견뎠는지를 봐야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견뎌오셨어요? 가난했던 시절, 자식 키우느라 밤잠 못 자던 시절, 아프면서도 일해야 했던 시절, 가족 걱정에 마음 졸이던 시절. 그 모든 걸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책 대신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누구나 힘들어. 그런데도 나는 여기까지 버텨왔어. 나 참 수고 많았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 난이도에 맞춰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힘든 나를 탓하지 말자. 내가 힘든 건 내 잘못만이 아니야.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그래도 나는 잘 버티고 있어.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이야기만 듣고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요. 나의 기본 난이도를 인정하는 문장 써보기. 첫 번째 실천이에요. 공책이나 수첩에 오늘 한 줄만 써보세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내가 대단하다. 완벽한 자식, 완벽한 부모는 없다. 우리 가족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돈 걱정은 누구나 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외로운 건 당연하다. 이 나이가 되면 다들 비슷하다. 이런 문장들을 하나씩 써보세요. 쓰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거예요. 글로 쓰면 생각이 정리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위로가 돼요. 비교 멈추기 연습. 두 번째 실천이에요. TV 보다가 이웃 만나다가 친척 만나다가 자꾸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집도 저 집만의 고민이 있겠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비교하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책 금지 시간 정하기. 세 번째 실천이에요. 하루 중에 딱 30분만이라도 나를 탓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과거 후회도 하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을 거야.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차 한 잔 마시거나 창밖 구경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30분이 익숙해지면 1시간으로 늘려보세요. 조금씩 자책 없이 사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버텨온 나에게 편지 쓰기. 네 번째 실천이에요. 시간 날 때 나 자신에게 짧은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젊을 때는 돈도 없고 힘들었어. 애들 키우느라 밤잠도 못 자고 아파도 참고 일했어. 나이 들어서도 쉽지 않았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모든 걸 견디고 여기까지 온 내가 정말 대단해. 앞으로도 무리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면 돼. 힘내, 그리고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다 보면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대하게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 네 가지 실천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하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여기까지 버텨내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인생은 원래 어느 정도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건 전적으로 우리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버텨온 우리 자신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 내 인생의 기본 난이도에 비하면 나는 꽤 잘하고 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은 매일 하루를 버텨내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반짝임이 있기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힘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